오늘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의 극성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전기음 성도라는 거예요. 전기음 성도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 1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하나의 전자를 돌리죠. 근데 옥텟 규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주로 혼자 있을 때는 한 개를 갖다 버려갖고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죠. 그래서 수소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데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오 이거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결합이 형성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유 결합 얘기할 때 이거 배웠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1도 없어요. 그 힘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전자를 내놨어.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은 1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17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진단 말이야.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그려서 나타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다고. 그래서 한 개가 부족해서 서로 수소랑 한 개씩 공유를 했어.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무래도 얘가 플러스가 17이고 얘가 플러스가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플러스 17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살짝 마이너스를 띠게 된단 말이에요. 전자가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분자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두 개가 생겼네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즉 쌍극자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쌍극자. 그래서 치우쳐진 정도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주는데 그건 좀 이따 불러주고 일단은 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의 세기, 그것을 우리는 전기음성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대장이 누구냐?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 이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랑 비교했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이러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가로줄에서 즉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 일단은 반지름이 작아지죠. 왜? 유효핵 전하가 커지니까. 플러스가 세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큰 거야.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커지다 보니까 반지름이 작아져. 반지름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세지단 말이야. 두 번째가 유효핵 전하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어. 양성자의 개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많아지다 보니까 유효핵 전하가 커져서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게 된다. 즉 전기음성도가 세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 같은 족에서는 같은 세로줄 라인에서는 보시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껍질 개수가 늘어나요. 주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껍질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멀리서 끌어당기다 보니까 전기음성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
왜? 반지름이 커져서 인력이 감소해. 그 다음 얘는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이 작아지고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극성.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극성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수소와 수소처럼요. 혹은 산소와 산소처럼 혹은 질소와 질소처럼 서로 같은 원소끼리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버리잖아.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이 공유 전자쌍들이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쳐진다고. 그러면은 중성이야. 그러면 극성이 없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기지 않아. 그것을 우리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다른 원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잖아.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지죠. 전기음 송도가 더 센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치우쳐져요. 그러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으니까 얘는 전자가 띄고 있는 마이너스를, 얘는 전자가 없어서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공유 결합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전기음 송도 차이가 없으면, 즉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서 부분적인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시면 같은 원자끼리 쭉 이랬죠. H2, N2, O2, Cl2 이렇게. 그런데 극성 공유 결합, 다른 종류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해 버리면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게 됩니다.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가 발생합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이 생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끼리, 이 포인트가 다른 원자끼리 공유 결합했다. 같은 원자끼리 공유 결합했다. 이게 포인트죠. 보시면 다른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했죠. 근데 이 다른 전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해도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애들끼리 공유 결합을 해버리잖아. 그럼 그 극성이 엄청 커져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공유 결합의 극성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요. 여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기음성도 차이가 1.7 혹은 1.4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를 기준으로 이게 차이가 1.4 이상이 혹은 1.7 이상이다 하면 겁나 큰 거거든. 겁나 큰 거야. 그러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고 아예 뺏겨버려요. 전자가 한쪽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전기음성도가 더 센 쪽으로. 그럼 뭐야? 하나는 전자를 얻고 하나는 전자를 실제로 잃었지. 전자를 얻고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는데? 이온이 되잖아. 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0보다는 커. 전기음성도 차이가 0보다는 커. 근데 1.7이나 1.4 정도보다는 안 돼. 전기음성도가. 그러면 공유 결합 중에서도 그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긴 있잖아. 있긴 있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차이가 적으면.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야. 즉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어. 그러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겠지?
공유결합을 해도 다른 원자들끼리 하면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안 치우쳐지면 무극성이고. 근데 전기음 성도 차이가 엄청 커버리면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쳐졌어. 그러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긴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겨요. 그러면 이 극이 두 개가 있으니까 쌍극이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다. 쌍극자가 있다. 근데 이게 많이 치우쳐 있으면 거리도 멀겠죠. 전자가 많이 넘어와 있으면. 그리고 전자들이 개수가 또 많이 넘어와 있으면 전하량도 크겠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야. 다시. 그래서 거리랑 전하량을 곱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 뮤로 나타내 주는데 쌍극자 모멘트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거리가 그 전자들이 전자 쏠림이 크다. 전자 쏠림이 많이 치우쳐져 있다.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그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고. 그리고 넘어와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다. 그래서 전하 차이가 크다. 전하량이 크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어때요? 안 치우쳐져 있죠? 거리가 0이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지. 0 곱하면 0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루이스 전자점식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 점찍어 나타내는 거. 아까 전에 쌤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점찍어서 나타내는 거. 이 봐봐. 1조금 원자과 전자가 1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점이 한 개씩만 찍혀져 있지. 얘는 두 개니까 두 개. 얘는 세 개. 13족은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7개. 아 미안해요. 6개. 17족이 7개. 원자과 전자가. 오케이? 동현아 쌤이 음소했대? 자, 이렇게 루이스 점자 점식으로 나타내 버리면은 플로린 봐봐. 원자과 전자가 7개, 7개 이렇게 있지. 그러면 몇 개가 부족해? 한 개가 부족하잖아. 공유결합은 어떤 개수만큼 한다고 그랬어? 부족한 개수만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족한 개수만큼의 이제 전자를 내놓고 공유전자쌍 한 쌍이 생김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쌤이 조금 니들 보기 편하라고 그때 어떻게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있다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고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지. 그럼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1개를 공유하고 1개를 공유하고 이렇게 쌤이 동그라미로 그려줬잖아. 이렇게 동그라미가 겹쳐지면은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3쌍인데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리고 1개만 이렇게 가진 동그라미가 1개만 있는 놈은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산소도 그렇게 돼 있죠. 산소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가 6개,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각 수소가 2개 필요한 거죠. 수소가 한 개씩 내놔서 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2쌍에 공유 전자쌍 2쌍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뭐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루이스 구조는 다 살펴봤고요. 그 밑에 이온 좀 정리해 볼게요. 이온. 여기 이 부분. 이온을 살펴보면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데 한 개를 내놓죠. 염소는 한 개를 얻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이렇게 전자가 없음을 표현해주고 이온으로 적어줘요. 근데 전자를 얻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이제 갈로를 쳐서 나타냅니다. 갈로를 쳐서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내놓고 얘는 전자 한 개를 얻겠죠. 그럼 어떻게 돼? 한 개를 잃었으니까 잃었는 표시를 이렇게 위에다 적어주는 거야. 갈로 위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한 개를 얻었음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거야. 플루오리나 나트륨 이렇게 두 개의 전자를 얻었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를 줬고 두 개를 잃었겠죠. 그래서 2 플러스를 이렇게 적어줬죠. 별로 안 어렵죠? 요거는 딱 한번 넘어갈게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저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전자쌍 반발의 원리. 일단 전자라고 하는 놈은요. 어때?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들끼리는 서로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요. 마이너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으면 그게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최대한 멀리 있으려 한다라고 하는 걸 전자쌍 반발의 이론이라고 그래요.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들이 서로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중심 원자에 두 쌍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은 얘들끼리 각도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몇 도를 이루고 있겠어? 180도를 이루고 있겠지. 그럼 일직선 모양이 나오니까 직선형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 전자쌍이 세 쌍만 있으면 최대한 멀리 배치되어 있으면은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겠지. 이렇게. 그지? 중심각이 120도.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야. 네 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90도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가 입체 구조로 한 개가 위로 올라와 버려. 이렇게. 그러면서 90도가 아니고 109.5도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109.5도. 109.5도. 그러면 이 모양을 우리는 정사면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정자쌍 반발 이론을 얘기를 하려면요. 공유전자쌍이랑 이런 비공유전자쌍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비공유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공유, 비공유, 그 다음에 공유, 공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별표 한 개 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 때문에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베릴륨 좀 특이해요. 베릴륨 같은 경우, 붕소도 특이하고 베릴륨이랑 붕소는요, 옥텟 규칙을 지키는 원소가 아닙니다. 베릴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게? 4번이거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를 가져. 그죠? 2개를 가져요. 그럼 6개가 부족한데 인마는 6개를 얻지 않아요. 2개만 얻어요. 2개만 얻어도 이 원자는 안정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 원자가 전자가 2개. 그럼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 플로린을 적었으니까 플로린을 해볼게요. 플로린이 왔어. 플로린 랄라라랄라. 야, 나 한 개 부족해. 한 개만 빌려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공유 전자쌍만 2개 있죠. 종류 전자쌍만 2쌍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전에 배웠잖아.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면 이 공유 전자쌍들끼리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하잖아. 그럼 몇 도가 180도 직선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프롤이나 붕소도 좀 특이해. 옥텟 규칙을 안 지킨다 그랬죠?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kop질이 3개 있단 말이에요. 3개 있으면 몇 개가 붙이고 옥텟 규칙 지키려면 5개를 얻어야 되는데 얘는 3개만 더 얻어요. 그래도 안정화돼. 셔트 포커. 미안합니다. 욕을 해버렸네. 이렇게. 다시 그리자.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인데 플로린이 오면 한 개씩 공유를 받아서 총 3개를 공유를 받는다고. 플로린이 오면 한 개씩 공유를 받아서 플로린 3친구가 필요하다고. 3개의 플로린이 필요해. 이렇게요.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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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이 3쌍. 중심 원자를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전자쌍만 있죠. 3쌍이 있어요. 3쌍이 최대한 멀리 배치되어 있으려 하겠죠. 그럼 아까 전에 봤어요. 이건 어떻게 됐지? 120도 평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메테인은 탄소는 옥텟 규칙을 지켜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원자 번호가 6번이잖아.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 왔다. 짠짠, 짠짠, 짠, 짠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4쌍이죠. 그럼 90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뭐를 가진다 그랬어요? 입체구조 가진다 그랬죠. 입체구조. 정사면체요. 109.5도요. 각도까지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모양, 각도. 이게 입체인지 아니면 평면인지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 자, 지금은 우리 계속 뭐만 봤어요?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만 봤어요. 그죠? 근데 공유전자쌍 말고 비공유전자쌍이 끼워져 있으면은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암모니아. 수소랑 공유결합쌍을 이렇게 만들죠. 한 쌍씩 3개를. 그 위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밀어내는 힘과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은 1번, 2번 중에 누가 더 크다? 1번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밀어내는 힘이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엄청 크겠죠. 그죠?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엄청 크다고. 이 위에서 밀어내는 힘이 아래쪽에서 밀어내는 힘보다 더 크다 보니까 이 사이의 각도가 아까 전에 이게 원래 이렇게 4쌍이 있으면 109.5도로 이제 그 정사면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꾹 눌러버리니까 109.5도보다 각도가 더 좁은 107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공유전자쌍이 한 쌍 더 있고 비공유전자쌍만 2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비공유와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제일 세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비공유와 공유가 밀어내는 힘이고 제일 약한 게 공유와 공유가 밀어내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서 꾹 누지르는 힘이 작살나는 거야. 얘는 아까 전에 암모니아 왼쪽에 있는 친구보다 더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107도도 못 만들어. 107도보다 더 좁아져야 돼. 몇 도가 돼? 104.5도가 되는 거야. 104.5도. 이렇게. 얘를 우리는 삼각뿔은 입체 구조죠. 107도. 물은 어때? 구분형. 얘는 평면구조입니다. 평면구조. 104.5도. 이렇게 된다고요. 문제를 당연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겠지만 난 제일 처음에 좀 외워주세요. 어떤 분자가 있는 예시까지 다 외워놓으세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공유전자쌍이 있을 때 단일 결합으로만 계속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과 같은 이렇게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다중결합이 있잖아. 이중, 삼중과 같은 다중결합이 있잖아. 그럼 이거 전부 다 공유전자쌍 한 쌍 취급을 해요.
얘는 이중결합 되어 있지만 그냥 한 쌍 있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면 돼. 그럼 몇 도야? 180도잖아. 그지? 직선이요. 사이하나수소는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요. 4개가 부족해. 수소가 왔어. 이야, 내 한 개만 빌려도 그럼 안정화된다. 질소가 왔어. 나는 3개만 먹으면 돼.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한 쌍 취급을 해서 공유 한 쌍이면 밀어내는 힘이 똑같다. 그래서 180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도 직선이요. 오케이? 폼알데하이드. 이 세집 증후군 만드는 애죠. 페인트 칠하고 하면 나오는 거. HCHO. 이 공유전자쌍 2쌍, 밑에 공유전자쌍 1쌍 있지만 그냥 뭐 이거 각도 차이가 조금은 나요. 사실은 116도 여기 122도, 이쪽도 122도, 아래쪽에 116도지만 120도에 가깝잖아. 120도에 가깝잖아. 그래서 그냥 120도 이렇게 어림잡아 이렇게 평면 삼각형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분자의 극성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분자의 극성.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유 결합의 종류가 아까지 2가지가 있었죠. 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어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었어요. 만약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안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쳐 있으면 전기를 띠는 게 없어. 전자를 얻은 애도 없고 전자를 잃은 애도 없고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어.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도 있을 수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무극성인 분자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더라도 대칭 구조가 되잖아.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돼요. 합쳐보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근데 비대칭 구조로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비대칭 구조로 있으면 극성 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헷갈리게 극성 공유 결합, 그 극성 분자, 뭐야? 일단 극성 공유 결합해야 돼. 근데 비대칭 구조로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야. 그럼 극성 분자지. 일단 말은 이런데 여러분 이거 수업 한 2번, 3번 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극성 분자는 같은 종류의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극성 공유 결합만 있다면 그 시기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예요. 이게 다원자 분자다. 근데 대칭 구조를 이루다. 대칭 구조라는 게 이게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확대해서 볼까? 왜 이래? 끌고 가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공유전자쌍을 끌고 가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그럼 얘들이 어때?
양쪽 옆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대칭구조예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얘도 똑같죠? 끌고 가는데 360도를 고르게, 미안해요. 왜래? 360도를 고르게 나누고 있죠. 120도, 120도, 120도씩. 이러면 이 평면 삼각형도 깜짝이야. 씨. 아이 미친 구글. 미안합니다. 자, 360도를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서 내친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정사면체도, 직선형도. 이제 직선형인데 양쪽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죠. 대칭구조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을 했지만 다른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해버려 가지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기는 했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이 0인 거야. 전하의 합이 0인 거야. 즉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 구조가 대칭구조야. 대칭구조. 그럼 극성 공유 결합을 했을지언정 무극성 분자라고. 오케이? 근데 극성 분자는 어때? 일단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해야 돼. 근데 같은 원자가 아닌 애들이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로 있으면 같은 종류의 원자가 아닌 애들. 원소가 아닌 애들이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고 있으면 쏠리지. 전자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분자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다원자 분자 볼게요. 다원자 분자. 끌고 가.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비대칭. 직선 중에서도 이쪽이 지금 전자를 더 많이 끌고 갔잖아. 그게 마이너스지. 얘를 왜를 끌고 왔어요.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고. 비대칭이잖아.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고. 얘도 원래 여기 수소가 있었으면 어때요?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똑같아서 대칭 구조가 나타난다고. 정사면체. 근데 얘는 아니야. 왜냐면 이 끌고 가는 힘이 수소랑 달라. 얘네들은 끌려갔고 수소는 끌려갔고 얘는 염소는 끌고 왔어.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지. 이쪽이 플러스고. 비대칭 구조예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을 일단 확인해야 돼. 근데 비대칭 구조로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 자체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겨서 극성 분자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 지금 쌤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들을 다 외워야 된다 이거. 물론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지만 어쨌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는 내가 플러스 전기를 가까이 갖다 주잖아. 이거 확대시켜서 보자. 극성 분자는 내가 마이너스 전기를 갖다 대든 플러스 전기를 갖다 대든 간에 마이너스 전기를 가까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분자 자체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부분이 배열되면서 휘어져서 떨어져요. 만약에 플러스를 가깝게 가져오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깝게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휘어져서 떨어진다. 그지? 근데 말입니다.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노만 엑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극성이거든. 그럼 이제 전기를 갖다 대든 말든 얘 전기를 띄고 있는 애가 없는데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 극성 분자들은 내가 전극을 양쪽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주면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게 오른쪽,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게 왼쪽으로 배열이 되어 버립니다. 배열이 되어 버려요.
그래, 무극성은 무슨 배열이 되겠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없는데. 그 다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녹이는 물질의 녹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불러주는데, 정확한 뜻은 용매 100g에 용질이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느냐, 용해될 수 있느냐를 용해도라고 그래요. 물질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극성인 물질은 극성 용매에만 녹고요. 무극성인 물질은 무극성인 용매에만 녹아요. 내가 이거 왜 그런지는 안 알려주고 저번 시간에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그죠? 공유결합 물질 얘기할 때, 분자 얘기할 때 이제 극성이 높고 무극성이 높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물에 대한 용해성 봤을 때. 이온결합 물질 물에 잘 녹잖아. 그지? 앙금 빼고 물에 잘 녹아요. 잘 녹고. 그 이유가 이제 물 자체가 극성 용매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 보니까 이온이 들어오면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들을 띠고 있는 애들 끌어당겨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 녹아버리지. 똑같아요.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얘네들 쥐어 짜아 당겨가지고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이 잘 녹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어떨까요? 야, 극성이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겠어? 셀 거 아니야. 일반적인 분자보다는 세다고. 일반적인 분자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커요. 그러면 녹는다, 끓는다라는 거는 입자 사이 거리를 멀게 한다는 건데, 멀게 한다는 건데, 이걸 멀게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 녹기 시작하는 온도와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즉, 극성 물질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말이에요. 됐나요? 자,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까지 봤습니다. 여기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주말에 풀어와서 풀이를 같이 할 거예요. 수업은 여기